자, 10가지 과정 한번 보죠. 분석하기, 컨설팅 이유와 목적, 영역 분류, 현재 상태 분석,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분석, 방향성 정하기, 목표와 과정 만들기, 사용 자원, 장애 요인 찾기, 실행 및 점검 보완, 목표 완성. 자, 컨설팅 과정. 일단은 컨설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요게 명확하면 영역 분류는 따로 안 해도 되죠. 분석은 기본적 요소이므로 순서에는 다루지 않는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주제는 학습 컨설팅이다. 학습 컨설팅이란 뭔가?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학습 상태, 학교 생활 상태를 점검해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며, 또 나아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진로 선택을 위한 과정을 학습 컨설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역 분류는 이미 1번에서 정리가 됐죠. 제목은 뭐예요? 학습 컨설팅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학습 컨설팅을 하는 학생이에요, 저는 컨설턴트고. 자, 그럼 왜 학습 컨설팅을 하려고 하죠?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돼요. 네. 또,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네. 그만두고 싶어요. 이유를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뭔가? 네. 지금 여기 학생들이 다 비슷해요. 놀고 싶어요. 네, 놀고 싶어요. 이상하게 둘이 막 안고 있어. 네,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는 어느 정도인가?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불행해요. 이유는 뭔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가 제일 많아요. 매점이 없어요. 매점? 네. 먹을 것이 없어. 장가만 가고 싶어요. 네. 학습에 대한 관심 지수. 학습 성과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원인은 뭔가? 가능한 모든 원인 분석하기. 이것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본인의 심리는 물론 안 좋겠죠. 어떤 애들은 이게 불편해야 되는데 전혀 학교 생활 재미없고 공부 못하는 게 그냥 대수롭지 않아. 심리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이 원리대로 쫙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와의 관계, 당연히 안 좋죠. 공부 못하니까.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엄청 좋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과정, 없어요. 잘하는 과목은 무엇이며 못하는 과목은 뭔가? 이런 질문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수학은 참 재밌는데요. 또 스포츠, 체육은 너무너무 싫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현재 상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그리고 쭉 살펴봐서 자기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럼 그 이유를 같이 나눌 수 있겠는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분석.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또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이나 또 대화 나누는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이게.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 지수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한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방향성 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먼저 방향성이 분석돼야 돼요. 자, 이 상태로 계속 다니는 거 괜찮아? 힘들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코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코칭이 필요한 건지,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는 장애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방향을 그냥 바꿔야 될 건지, 뭐 얘는 도저히 학교하고는 뭐 이게 상관이 없고, 얘는 현장에 가서 기술 입편도 필요하다. 네. 필요하면 이 부분에서 적성 검사나 진로 검사 등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좀 해보고, 또 본인의 장점 찾아보고,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찾아보고, 경험해 본 일이 뭔지, 원래 가졌던 꿈, 비전 뭔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는지, 새로운 방향 전환을 했을 경우 기존 상황을 그대로 가는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것이 가족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래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컨설턴트도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컨설턴트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걸 분석하면서 얘는 학습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뭐 전혀 공부하고는 진짜 아무 취미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뭐 담싸놓고 이런 애는 이제 그대로 학교 다니면 이제 이상한 불량 쪽에 섞일 가능성이 커져요, 이거. 예,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기술 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든지, 이제 부모하고도 이제 이런 데서 좀 열린 개방적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뭐 개방적 자세. 근데 지금 다양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꼭 정규 학교를 체계 있게 졸업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앞으로 갈수록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2022년도부터인가가 이제 그 학점 이제 고등학교 과정, 그래서 자기가 학점을 따면은 고등학교도 졸업시켜주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제대로 적응이 될 건지 안 될 거냐 논쟁들은 하지만 일단 그런 계획들이 정부에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꾸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정규적인 이런 코스 과정을 쭉 밟는 것보다는 뭐 할 줄 아는 게 뭔지, 이제 여기에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뭐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공부는 뭐 전혀 못해요. 그러면은 이 공부의 개념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의 개념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가장 유망 업종이 뭐냐면은 잘 노는 업이에요. 잘 노는 업. 이게 잘 노는 직업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는 몰라. 그러면 이제 노는 쪽에 공부들을 하거나 노는 쪽에 그쪽 분야에 진짜 놀러 다니게 만들어주거나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턴트도 자신감, 또 그런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먼저 바꿔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방향성. 자, 어떤 아이한테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냐면, 학교 생활이 지금 굉장히 얘는 그런 이제 왕따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근데 얘는 이제 그 왕따 상태는 벗어났어요. 근데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야, 그렇게 맨날 편가르기 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는데, 야, 그런 학교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얘 하는 말. 저도 모르겠어요. 왜 다녀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얘는 이제, 그러면 야, 요즘엔 좀 견딜만 하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 과정은 자기가 뛰어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가 되냐? 그랬더니 학교 공부는 쉬워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선행학습 다 하고 가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려운 거 없어요. 얘는 그래, 이제. 얘가 재주도 많고 그러더라고. 아주 재밌어요, 얘가. 이제 적응 못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적응도 잘 해가고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서도 야, 내가 너 보니까 너는 뭐 이제 심리 문제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뭐 학교 생활도 이제 왕따 이런 것도 없고 이제 네가 오히려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야, 너 목사님한테 이제 안 와도 되겠다. 다만 이제 네가 앞으로 적성 문제나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의논하고 싶어서 멘토로 삼고 싶으면은 계속 오고 심리 상담 문제 때문에는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계속 올게요 그러더라고. 되게 재밌는 애. 얘가 똑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가 잘하는 걸 쭉 이야기하는데 뭐 피아노도 몇 번 치고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 날 오면 이제 지 피아노 연주를 내가 들어보기로 했어요. 피아노 연주 이제 들어보기로. 응? 여자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래도 공부를 웬만큼 하는 애들이에요. 웬만큼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학교 성적은 어떠냐 그랬더니 뭐 웬만큼 수준은 돼요.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전혀 진짜 안 하는 애들은 방향을 이제 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모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 설문지 보니까 뭐 학교 관심도 제로. 설문지 써놓은 거 보면.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요리사. 장래 꿈 요리사. 잘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거. 다 그쪽이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그쪽에 가서 기술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우리나라의 대회도 나가서 상도 타고 또 뭐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 그 분야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해, 지금. 거기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옛날에 지긋지긋하게 하기 싫었는데 이게 요리하고 뭐 호텔 이쪽으로 뭐 하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하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도 하고 이번에 이제 군대 간 아이도 이제 한번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고등학교 마치고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건 아니다. 네가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취업을 해서. 근데 얘는 이제 공항에서 그 중국의 무슨 항공이죠? 동방항공. 거기 취업을 해서 아주 잘하다가 지금 공군에 갔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은 언제든 또 필요하면은 자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컨설턴트는 충분히 잘 들어보고 파악하고 도와줘서 공부 쪽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될 컨설팅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잡아줘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참고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BBJ 교사 마르쿠스 호델은 스위스에서는 학생들의 25%가 일반 대학 진학 과정으로 간다. 75%는 기술학교로 진학한다.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식이었죠. 대학 가는 비율은 작고 학원, 뭐 미용학원, 또 무슨 학원, 뭐 공업학교, 실업학교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훨씬 비중이 높았죠. 이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할 곳이 많았고 또 위에도 이제 상위 그룹도 역시 또 일할 곳들이 많았죠,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안 가. 그러니까 위에만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적당한 선에서 대학을 다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바글바글한 상태예요, 이게. 그렇다고 어떤 그 회사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창의력적인 이런 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0%인 대학 진학률이 70%인 핀란드는 오히려 실업률이 20%를 넘는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25%만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그 옆에 동네 핀란드는 70%가 대학을 가는데 실업률이 대학 많이 가는 나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학률이 뭐 거의 90% 이상 되죠, 이게. 그러니까 네. 스위스에서 실용도 높은 지식을 가르쳐 4년 뒤 경제에 필요한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러 스위스가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특정 부문의 최고 기술력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스위스는 작지만 기술을 전문화하면서 특별한 부문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뭐 화장실, 변기, 설치 회사 등 특정 분야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스위스에 다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5%가 일반 대학 졸업하고 다시 전문 대학으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25%, 4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공부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학습 컨설팅, 뭐 진로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대학 과정을 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아이에게 가장 맞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목표와 과정 만듭니다. 방향성이 정리가 됐다면 그 방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난 기술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기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기술 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기술 학원을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현장에 가서 학원이나 학교가 아닌 현장에 가서 뭐 배우는 게 좋겠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큰 목표, 가야 할 최종적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학습을 지도해서 그쪽 방향으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으면 이제 그 방향의 목표를 세워야 되고 기술 쪽이면은 기술의 목표를 또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자격증 관계는 어떤지 그런 걸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 과정 목표 세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목적이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과정을 정리하고 과정 목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과목을 집중적으로 코칭해야 할 것인지를 정한다. 그 다음 10가지 코칭 과정을 통해서 과목을 코칭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의 목적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하고 올바른 학습 방법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인한 심리 안정. 그러니까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의 환경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의 집안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최소한 우리 여기서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그 학습 방법 3가지 요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 캠프도 애들 이제 그 다니엘 학습법 이거 이제 하려고 해요. 다니엘 학습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교실 하면서 최소한 부모가 학습 방법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중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춰볼 수 있고 코치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학습 방법에 이런 게 있는데 다니엘 학습 방법, 뭐 쉐마 학습 방법 3가지 뭐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 3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할 자원과 장애 요인 이제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도구를 정리해야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영적 자원, 사람의 자원, 경험 자원, 또 재물, 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 나로 인한 장애 요인, 잘못된 성품이나 습관, 삶의 스타일 교정, 학교 생활, 학습의 관심도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본인의 단점, 약점 혹은 장애 요인은 뭔가? 주변 환경에서 오는 장애 요인. 네. 그리고 이제 실행 및 보완, 점검 보완 이런 거예요. 목표 완성. 혹시 학습 멘토링 해보신 경우 있으세요? 학습 멘토링. 학습 멘토링은 이 멘토링이나 학습 컨설팅이나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습에 대해서 상담해 본 일은 있나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상담해 본 일이 있나요? 학교 생활은 아닌데 제 사람 딸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공무원 시험 봤어요. 국가 공무원 시험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책상 놓고 반응을 하는데 잘 집중이 안 되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힘들어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서운 것도 좀 해볼래. 이렇게 좀 이제 요즘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본다고 해서 이제 한 2개월인가 집중적으로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가서 도시락 싸고 가서 저녁도 오고 그렇게 하더니 막 많이 힘들어했는데 잘 견뎠어요. 잘 견디고 이제 다행히 학교에 가서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학습할 때 이제 아무리 걔가 대학 나오고 했을지라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정이 또 굉장히 방대하고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니까 국가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강한 공부하는 거를 한 교재가 한
70만 원 정도인가 들었어요. 인터넷 공부하는 거라는데 네. 이제 아빠가 또 좋아지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때로는 영화도 좀 같이 가고 가지고 좀 이렇게 막 스트레스 하고 막 강박관념 있고 막 그럴 때 좀 아빠랑 엄마랑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혼자 알아서만 이렇게 하니까 집 방에다가 막 영어 뭐 이런 거 막 공부한 거 다 써갖고 막 붙이고 막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뭐 우리 다른 애 학습 코치는 안 했는데 네. 저희 딸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된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딸이 일단 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선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해준 거예요. 해주면서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밀감을 갖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돕기가 좀 쉽죠. 그런데 그래서 간접 코칭, 뭐 간접 이제 컨설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가만 내비두면서 뭐 열심히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음식도 같이 먹으러 가고 또 뭐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고 또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돕는 거예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그럴 때마다 뭐 넌 머리 좋으니까 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더 억압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엄마들 더 부담스러워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항상 친밀감을 갖고 뭐 그냥 잘하라는 말 할 필요도 없고 뭐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 할 거 없고 그냥 같이 먹고 친밀감 갖고 편히 봐주고 이런 거. 이거 이제 간접 이제 코칭, 간접 컨설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제가 옛날 같으면 다 닭다리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확실히 이렇게 제가 좀 부드러워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코스를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해보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알려가지고 학습 코칭, 학습 컨설팅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와라.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제 아시겠죠? 어째 영 대답들이다. 해보세요. 이게 몇 번 해보고 컨설팅이 이제 유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애들이 그냥 막 몰려오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애들이 따라오면은 자연히 부모도 따라오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애들을 다룬다는 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이제 쟤는 이제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얘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와요, 보통. 이번 주간은 이제 목금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주변, 이제 그 또래 부모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어떤 엄마는 유치원 애인데, 목사님, 우리 애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일단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다니기 전에 혹시 필요하면 주일날이라도 일찍 오면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가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이 아이도 지금 보면 벌써 5학년, 6학년 어떤 엄마는 새벽기도 요즘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벌써 안 나오던 엄마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럼 이제 이거는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고 하나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사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걸 이제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목회자하고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이런 속에서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러면은 아이하고는 이제 좀 대화가 나누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를 이렇게 관심 있게 해준다고 하는 이런 식 때문에 또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이제 좀 아픔이 있는 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학년짜리 아까 이야기한 현재 이제 3명을 이제 일주일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이제 상담도 하고 또 뭐 꼭 이런 정기적인 컨설팅은 아닌데 또 이제 그렇게 또 1학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보면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얘가 오면은 이제 친해져가지고 오면은 뭐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영상 하나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지가 찾아. 요즘 애들은 뭐 유튜브에서 뭐 찾아. 그러면 그거 보고 가기도 하고, 목사님 오늘은요 우리 버금놀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안에 들어가지고 그 뭐야 손 씻는 버금 그 있잖아요. 그거 짜가지고 이제 버금놀이 또 해. 네. 거품놀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멘토링이나 코칭이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이제 버금놀이 한다. 거품놀이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거품놀이로만 하지 말고, 야,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생긴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생각이 참 뛰어나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변형을 시켜보면 어떻게 뭘 만들어 볼 수 있지? 예. 이런 생각하는 기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애들 하나님 형상 많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형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갈 때는 꼭 이제 손잡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지가 가지고 온 동화도 하다가, 뭐 어떤 때는 이제 유튜브에 지난번에는 동화를 얘가 이제 여자애라 그런지 그 창의력이 아주 발랄하게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커가면서 나타나는 거. 그러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을 할 때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교정해 주는 거. 또 학교에서 어떤 부딪힌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일단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한 번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친밀감.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예, 그 속에서 얘가 행동하는 것 속에서 이 좋은 점을 찾아내서 발전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멘토, 이 컨설턴트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학교에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그거를 이야기하지 그랬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처음이라 용서해 주기로 하고 이야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커버리면 이제 잘 이야기를 안 해. 커버리면은 벌써 잘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친밀감이야, 친밀감. 아주 친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야단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학습 멘토링을 정기적으로, 자, 한 달에 한 명씩만 학습 멘토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아예 그렇게 광고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경쟁 심리가 생겨. 한 달에 한 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학교 생활, 그런 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쭉 체크해서 이제, 그리고 또 구원의 문제도 다룰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아야 돼요. 예, 많으면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런 관점에서 관리하고 다뤄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부모도 신뢰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습 코칭을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진로 컨설팅이에요. 진로 컨설팅. 자, 이것도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이제
뭐를 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거의가 다 진로의 방향성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나가면 훨씬 전문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간다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을 했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런 거예요. 적성과 진로, 진로 컨설팅의 목적은 뭔가? 학교 진학 역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개성, 적성을 따라서 공부하게 된다. 오늘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금 전문대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25%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자기의 적성과 상관없이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일간지에서 직장인에게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답변은 적성부터 찾고 싶다가 41%예요. 다시 대학 생활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선 적성부터 찾고 싶다. 그런 거 없이 졸업을 한 거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적성을 모르면 후회하니 자신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찾아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리고 부모는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계속 관찰을 해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재밌어 하는 게 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했죠. 자기 자녀,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녀를 천재로 만들었던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관찰이에요. 관찰. 장점.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 점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찾아내서 그걸 존중히 여겨주고 그걸 지지해주고, 강제로 교육을 강제로 밀어붙여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 좋아하네? 그래, 이거 그러면 하루에 50번씩 하고 이걸 위해서 뭘 공부를 하고 이러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억압이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 찾아주고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켜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 다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25%의 학생들 대학 진학, 나머지는 진로를 찾아서 기술학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술학교로 갔다고 해서 사회적 보상이나 또 대우가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대학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안 나왔어도 대학 다닌 만큼의 현장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동일하게 급료나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주면 굳이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나는 지금 적성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적성을 따라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 네.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책을 읽는 거하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주어진 과제니까 읽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다. 자, 진로 컨설팅의 중요성이에요. 진로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후에는 직장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진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진로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적성을 바로 찾아야죠. 그래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적성을 프로화시키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적성에 따라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고, 상급 학교의 진학도 적성을 위한 진학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 나와도 적성을 따라 일하기보다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삶은 행복도도 떨어져요. 그리고 일에 대한 즐거움도 없고 발전도 없고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그만두게 되고 대학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를 한다면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은 12년, 16년, 대학원까지 하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이 전문가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지금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분야를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엄청난 그 분야의 달인이 돼서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적성 찾기 컨설팅 혹은 진로 컨설팅을 수시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물론 올바른 적성을 따라 진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가는 과정에서 더 발전시켜야 하고 변화시켜야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또 낙후되고 그러면 또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융합을 시켜야 되고 더 필요한 걸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자, 진로 컨설팅의 요소를 보면은 다음 10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우선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현재 상태 파악하기, 진로 선택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이것이 미치는 삶의 영향력 분석하기, 명확하지 않은 진로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하기, 명확하지 않은 진로가 자신의 비전과 목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진로 선택의 중요성 인식하기, 올바른 진로 선택과 미래의 삶, 진로 컨설팅에 대한 의지 파악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성 찾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야에 많이 발전을 해놨어요. 이론적으로는. 진로 컨설팅의 목적은 그 사람의 적성을 바로 찾아서 나아갈 길을 이끌어주기 위한 거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적성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 다양한 적성 검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뭐 가드너의 그런 자기 적성 찾기라든지 또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다 이런 부분, 또 직업 체험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교회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직업 체험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꿈과 비전, 장점 체크하기, 또 사용하고 있는 장점과 더 발전시키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업무 영역 파악하기, 다양한 직업군 살펴보기. 직업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직업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직업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수박, 그러면 수박 하나에 걸친 직업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자, 어떤 직업들이 있죠? 네. 자, 우선 뭐, 개량, 씨, 종자 개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갖다가 심어서 가꾸는 사람도 있고, 또 가꾸는데도 또 다양한 업무들이 개입을 해요. 요즘에는 뭐 다 그런 이제 컴퓨터 시스템들이 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이걸 즙 짜서 파는 뭐, 주스 장사도 있고, 또 먹고 배탈 나면은 치료해주는 약 장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창세기, 근본적인 건 창세기 1장에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생육번성,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한국에는 15,000개 정도, 또 뭐 미국이나 일본에 25,000개 정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뒤에 보면은, 자, 미래에 다가올 직업군들을 알아보면은 미래에 유망한 업종들 찾아보기에, 뭐 다가올 미래 산업들에 대한 정보 찾기, 미래 유망 직업 15가지,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 현실, 생명과학,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환경공학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3D 프린팅, 드론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전문성이죠. 이거는 거의가 다 수학, 공학,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필요한 학문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망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또 뭐, 이제 그것뿐입니까? 무슨 뭐 컴퓨터 그러면은 뭐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될 그런, 이제 사람들도 필요하고, 계속 그런 영역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 한국고용정보원, 간병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생명과학연구원, 수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산업안전미, 위험관리원,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객실 승무원, 컴퓨터 네트워크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한식목공, 에너지공학 전문가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 외에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과 미래에 다가올 직업군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전문성을 갖춘 것 외에도 뭐 재래시장 또 아니면은 인간관계 우리 이쪽에 G7 영역만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훈련하고 해도 할 수 있는 직업적 영역이 엄청 많아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자기 진로 정하기. 이제 자신의 장점을 확인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직업들을 찾았다면 이제 그거를 확정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것, 진로를 정할 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하고 싶은 일이 맞는가? 네. 하고 싶은 일이 맞는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일과 관계된 책을 읽어보게 만들어주거나 그 일의 현장을 가서 체험을 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하고 싶은 아이는 그런 걸 보면 더 신나하고 더 재밌어 해요. 근데 가서 힘든 걸 경험하면서 아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론적 체험도 많고 요즘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일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전망 확인하기.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 이게 어땠고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발전할까. 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익성이 있는가. 이게 뭐 우리 사회에는 또 뭐 세계에는 또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은 어떨까? 수익성은 다른 것보다 비해서 어느 것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꾸어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삶도 유지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항상 남한테 빌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이 세 중에 어느 쪽에 살고 싶으냐? 성경은 뭐예요? 꾸어주고 나눠주는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의 업무 분야가, 이왕이면은 어느 쪽의 업무 분야가 더 바람직할 거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검토하고 가서 경험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이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물론 가다 보면은 뭐, 그 1학년짜리에는 하고 싶은 게 이제 올 때마다 바뀌어요. 네. 이번 주간에는 뭐가 바뀌었어? 그러면 아직 그대로예요. 뭐 그러던가. 네. 얘는 아주 너무 이뻐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3명인데 남자아이가 하나, 여자아이가 둘. 네. 시간은 이제 1학년짜리는 30분, 6학년짜리는 1시간. 네. 그런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1학년짜리는 와서 30분 동안 열심히 노는 거지 뭐. 놀면서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공부했던 거 한번 칠판에 써봐. 그럼 지가 칠판에 올라가서 이제 의자에 올라가서 막 다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지가. 나는 이제 옆에서 영상 본다. 근데 바보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그러면 저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저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자꾸 죽어. 옆에서 이제 그런 것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지가 하는 행동 보면서 야 이건 대단한 창의력이네 이거는. 예. 그리고 뭐 이야기를 막 잘 꾸며내. 그래서 야 그럼 우리 동화 한번 써볼까? 동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네. 얘네들이 어떻게 온 거예요? 얘네들이 온 거예요? 얘는 이제 내가 보내라고 그랬지. 얘는 이제 그 가족이 다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얘는 한번 보내봐라. 학교 다니면. 내가 그러면 하루에 바로 학교 옆이니까 30분씩만 왔다 가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특별히 뭐,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문제가 있기 전에 잘 키워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벌써 이제 이거는 이제 신경이 많이 가고
건강한 아이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쯤 때부터는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목회자를 한 30분씩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만 만나도 그런 걸 이제 점검을 해줄 수가 있다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걸. 근데 부모나 가족이 그래 이런 교육들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복 받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이제 만약에 저렇게 커가면서 초등학교 6년까지만 저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건강하게 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어디서 생기냐면은 그걸 키워주지 못하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엄마가 부모교실 나오면서 유치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 엄마가 이제 나한테 걱정을 하는 거야. 목사님, 유치원에 가면 얘를 괴롭히는 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얘는 또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 너 유치원에서 너 괴롭히는 애가 있냐?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면 너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줄 거야, 너? 너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떠니 괴롭히는 애 있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행동할 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또 힘이 너무 넘쳐서 괴롭히는 애들은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예, 의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친구를 좋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없이 크면 말 안 하는 아이는 이제 얘는 틀림없이 학교 가면 이제 왕따감이야 얘는 이제. 이게 먹이감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는 애들은 틀림없이 얘는 이제 커가면 이제 딴 애들 이제 왕따 시키고 이제 부모 골치 아프게 할 애들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경험해보기. 다음에 할 일은 그 일들을 경험해보는 일이에요. 자기가 정한 그 길을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예, 이런 거는 다 임상을 제가 해본 거예요. 뭐 그 음식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도 네가 진짜 이거를 좋아하면은 부모는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하겠다. 그 전에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인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네가 방학 동안에 이 길을 걸어간 분들의 책을 2권 이상 읽어라. 읽고 난 다음에 그 읽어보면서 네 마음이 야, 그래도 야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건 네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엄마 아빠 만나서 설득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 근데 얘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정의를 부모 만나서 얘는 그 길로 가게 해주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확인하기.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라. 왜 이걸 선택했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가? 이걸 이루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 개인적으로, 공익적으로, 수익적인 면. 장점과 재능 전문화하기, 학문, 현장 기술 융합. 끝으로 할 일은 이제 정해진 진로를 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가 무엇이며 그 분야에 뛰어난 학교는 어디 있는지, 학교는 아니지라도 학과가 그런 학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찾게끔 도와주고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은 어디에서 누가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그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자격 기준을 준비하고 한 가지 공부로 부족하다면 다른 과목과 융합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대학에도 전공 과목이 있고 부전공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의 세상은 모든 것이 융합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시대이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분야에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자신만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나 성공해요.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 분야에서 최고. 요셉, 다윗, 다니엘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행계획, 점검계획, 요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코칭적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진로 코칭. 이해됐습니까? 이제 해보세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뭐 일주일에 일단은 한 명만 우선 이렇게
코칭을, 멘토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